주인공이자 하이라이트는 KF-21 비행, 기동 비행. 에어쇼 때 가면 항상 질문하는 3인방들이 있어요. 백인들입니다. 본사 소속들이 와서 비행하는 시범은 역시 대단하다. 계속 볼 수 있는 게 좀 반갑더라고요. KF-12 전투기의 외형은 크게 아주 이렇게 눈에 띄게 바뀔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제 스텔스 외형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바뀌는 거죠. 내부 무장창도 들어오게 돼요. 엔진도 새 엔진, 새로운 그 발전용 엔진을 달아야 되고 추력이 강해지고 앞으로도 기술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5.5세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성모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서울 아덱스가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에이펙 문제 때문에 그 외국에서 VIP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착륙해서 계류해야 되니까 보안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성남 그 아덱스 장소에서는 길게 못 하니까 에어쇼만 3일 동안 성남 이제 공항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방산 전시회는 실내에서 하는 거, 시설물을 이제 건설하는 그런 이제 있어야 되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곳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했어요. 분류를 해가지고 지난 그 10월 17일 날 성남공항에서 에어쇼를 했는데 그날에 이제 역시 주인공이자 하이라이트는 KF-21 비행, 기동 비행. 그리고 이제 전과 달리 두 대의 KF-21이 와가지고 복작이 한 대, 그다음에 단짝이 한 대. 두 대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본 소감은 해외 에어쇼를 좀 다니다 보니까, 파리 에어쇼,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판보르 에어쇼, 그다음에 싱가포르 에어쇼가 대표 3대 에어쇼인데, 특히 이제 판보르 에어쇼가 그 기동 시범, 전투기 기동 시범 하는 게 보기가 좀 편한, 360도, 그러니까 이게 어라운드 주변에 어디 장소에서든 볼 수 있게 아주 편한 장소였는데,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판보르에서 보는 느낌이 있구나. 아주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순수 국산 전투기다 보니까 디자인은 이제 스텔스화 돼 있고 이제 외형상은 일단은 물론 이제 스텔스 성능 감이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엔진이 이제 미국제 엔진인데 미국의 FA18 EF 슈퍼 호넷 그 같은 엔진 그 시리즈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그 전투기 미 해군의 함재 전투기를 생각하면서 뭐 소음이라든지 뭐 기동 회전 능력이라든지 그게 연상이 됐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보르 에어쇼 때 주로 이제 FA18 EF 슈퍼넷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매치를 시켜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엔진을 사용한 전투기의 특징들이 보이더라고. 아, 상당히 경쾌하고 저고도에서 비행을 잘한다. 물론 이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판보르 에어쇼에서도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물론 이제 그리펜도 두 종류가 있는데, 기존 그리펜 F404 엔진, F404 엔진은 T50하고 이제 같은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슈퍼 그리펜이라 해가지고 F414, 우리 이거 KF-11하고 같은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스웨덴 전투기는 단발 엔진 전투기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저고도에서 되게 느려요. 실제로 보면은 F-16보다 못해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우리 쌍발이고 계열의 엔진이지만은, 근데 경쾌한 거는 역시 우리가 힘이 있고 박력이 있고, 그 상위에 있는 게 F-22 랩터 전투기인데 쌍발 전투기. 어떻게 외형상은 좀 비슷할 수 있죠. 그 두 가지 전투기를 놓고 머릿속에서 이제 비교해서 봤는데 딱 그 중간선상에는 위치하겠더라고요. F-22 슈퍼넷의 중간. 딱 그 어떤 목적, 설계한 목적도 그렇고 취지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뭐 기분 좋게 봤고 3일 동안 17일, 18, 19일 3일 동안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관람객들이 두 종류예요. 그 보시는 분 선호하는 게 일반적으로 밀리터리를 모르시고 뭐 이 항공기를 이제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블레이그스로 선호하는데 국산 전투기 조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은 역시 그것 때문에 그 입장을 하는 3일 동안. 그래서 역시 주인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7년도 서울 아덱스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역시나 주인공이 되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 10월 달에도 또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 26년 사천 에어쇼, 27년 서울 아덱스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기대가 됩니다. 자주 접하게 되니까. 다만, 이 나이로 따지면은 그럼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매년 볼 수 있는 건데 나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아마 지겹도록 보게 될 거예요. 한 40년 동안 이 전투기가 이제 탄생한 거니까 26년도 9월 달에 기체가 이제 인도되기 시작하고 전력화 실제적인 전력화는 이제 IOC, FOC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7년도 돼야 되고 실제 전투 전력화 되려는 거예요. 근데 방위사업청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내년도 26년도 9월 달에 전력화를 선언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연도를 따지면 그날로부터 한 40년 동안은 계속 볼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항상 그 외신 기자라고 하면은 사진 기자, 그리고 이제 사진 기자가 아니면은 그 전문적으로 이제 그 촬영해서 여러 가지 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진 목적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뭐 온라인 기사로 표현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했던 그 실내 방산절 시에 그게 실제적인 기사를 내는 분들은 이제 한 3명인가 내가 봤는데 이번에 17, 18, 19일은 이제 사진 위주로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가죠. 10월 21일부터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하면은 그 행사를 했던 실내 방산절 했던 그 장소에서는 이제 기사를 쓰는 온라인 그분들이 이제 주로 뭐 에비에이션 위크라든지 이제 이쪽에 이제 본사에서 나오신 분 통신원 아닙니다. 본사 소속들이 와서 백인들입니다. 제가 접했던 거는 딱 3인방이 있어요. 에어쇼 때 가면 항상 질문하는 3인방들이 있어요. 뭐 프라이트 글로벌이라든지 대표적인 3대 그 온라인 매체가 있어요. 그 본사에서 오신 영국에 오거나 싱가포르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그분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기사가 현재 나온 게 다 그분들 겁니다. 그래서 반응들은 역시 지금 뭐 해외 수출을 다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국의 전투기, 신형 전투기와 경쟁이 뭐 된다 안 되나는 이제 따져보는 거, 저울질을 하는 거고 뭐 유럽 전투기라든지 미국의 뭐 F-16V도 있고 이제 그거와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수출 문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F-16V하고 이제 KF-12라고 필리핀 같은 데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겨울에 좀 심층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먼저 번에 이제 에어쇼 지난주에 했던 그 비행하는 시범은 역시 뭐 대단하다. 계속 볼 수 있는 게 좀 뭐 반갑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긍정적인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한테 소개가 아주 기동 성능이 우수한 걸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성남 아덱스 영상으로는 이제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들에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리고 조회수를 보니까 평균 뭐 한 10만 가까이는 돼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촬영해서 올린 것도 그렇고 편집들을 잘하고 촬영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은 내년에는 뭐 사천의 여시에는 또 외국에서 촬영하러 영상 촬영하러 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천은 김해공항을 통해서 가면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성남에서 한 거나 뭐 지방에서 앞으로 할 거나 그다음에 또 내후년에 27년도에 할 거나 계속 이게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 수출에 KF-21 전투기 수출에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더 나오지 않을까,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과장된 거예요. 행정기관, 소위 방위사업장을 중심으로 카인은 조용한데 제작사는 공무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실적 유지, 어떤 앞으로 실적을 보이는 거를 미리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예정된 거를.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나 위치, 자기들의 그런 권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냥 기존에 이 사업단에서 얘기한 대로 기존에 이게 착실하게 차근차근 가는 일정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 블록2 얘기했는데 당장 블록2에는 이게 공대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지상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공지2라는 우리 국산 정밀 유도 미사일 이게 나오기 전에 개발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28년도 얘기를 하는데 실전 배치까지는 더 걸려요. 실제.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10종, 10여 종의 지상 공격용 단거리 투발사 뭐 유도하는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GPS 유도 폭탄을 그건 그 전에 다 인티그레이션 연동을 다 시키겠다. 그거를 미리 해놓겠다. 그래야만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남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2라는 국산, 순수 국산 미사일을 28년 이후에 좀 편하게 쫓기지 않고 대중의 어떤 쫓기지 않는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출, 도입국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라도 보여줘야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런칭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수출 상담도 지금은 급한 대로 이 10종의 지상 공격 폭탄이나 뭐 유도 폭탄들을 다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장공지2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일도 인티그레이션이 바로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일단 프레펌부터 도입하고 단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들을 도입해서 장착하면 된다. 하나의 세일즈, 어떤 실제적인 세일즈를 하려면 그게 순서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 대중한테 언론 보도할 때는 마치 장공지2가 그날 27년, 8년 바로 실전 배치 들어가는 것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영어로 얘기하고 초도 배치, IOC, 그다음에 완전 배치, 뭐 FOC,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있어요. 그건 뭐 영어 단어 약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데 자기들도 쫓기니까 개발하는 입장에 쫓기니까 IOC, FOC 이런 거는 이제 하거든요. 뭐 선언을 했다. 상당히 행정적인 용어고 자기들이 뭐 압박을 안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그다음에 온라인 기사에 온라인 신문사들 먹고 살라고 만들어준 용어 성격이 강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걸 보려면은 그거 나중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투입을 이제 미국도 하긴 하는데 불안정하죠. 격추도 될 수 있고 폭탄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온라인 그 매체하고 이 행정기관하고 서로 밀착이 돼요. 그 암묵적인 그 관계가 있어요. 빨리 받아서 기사를 실으면은 자기 할 거리가 하루 이제 면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유지가 되고 일반 대중들은 그게 당장 내일 당장 이게 뭐 무기로서 주먹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뭐 당장 날아다니는 것처럼. 왜냐면 아덱스에서 두 대가 번갈아가면서 시험빙 했으니까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거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전투에 투입하거나 수출에 나갈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28년도 이후 빨라야. 그전에는 이제 단순한 뭐 공대공 미사일만 그것도 몇 발 완전하게 풀
발로 다는 게 아니라 몇 발, 두세 발, 홀수로도 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기다려야 되는 답답한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FA50 블록 20 폴란드 버전, PL 버전에 이제서야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A사 전자 주사식 레이더가 이제 1호기 첫 번째 게 납품이 됐다.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전에 이제 부정적인 뭐 기사들도 많이 났었고 하는 게 그런 기간이 벌써 2년 동안 아주 흔했던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걸 결국 인테그레이션 못하고 미국이 안 준다 반미 같은 사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퍼뜨렸는데 2년 걸렸잖아요. 그 납품 제품이 첫 번째가 등장하기가 물론 이제 레이션 RTX 레이션사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었죠. 이거는 미국 군이 채택한 게 아니라 수출력에 일단은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시간이 좀 바빴죠. 이제서야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상은 발표되는 거하고 틀려요. 항상 던지고 보는 거죠. 기사에 말로 먼저 던지고 선전을 하고 그걸 받아먹는 온라인 기사 그 다음에 유튜브 업체에서는 뭐 먹거리인 거 좋죠. 근데 실제적인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실제적인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전투기 세계에서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발빠르게 해왔고 앞으로도 기술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5.5세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블록 3죠. 세 번째 KF21이 나중에 이름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뭐 KF21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로서 시험 비행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가까운 시일이 아니라 2032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끝나고 개발이 끝나는 게 2040년이에요. 그러면 2040년이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유럽이죠. 일본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F카스 같은 거. 그리고 중국도 이제 손을 댔고. 그럼 6세대. 걔네들은 이제 6세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시제기가 안정화되고 뭐 일부 뭐 손 빠르고 발 빠르게 된 중국이 뭐 내놓을 수 있어요. 초도 제품을.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5.5세대가 개발이 끝나는 거죠. 2040년. 개발이 끝나는 시기예요. 프로젝트가. 그리고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생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건 행정 절차가 따르고 복잡하죠. 그럼 2041년부터 생산 들어간다. 그럼 또 그다음 그 앞에 어느 훗날 15년 후에 가서 그때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호들갑을 떨겠죠. 15년 후에 새로운 플랫폼이 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플랫폼보다 더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소개를 할 거예요. 뭐 당장 뭐 배치가 됐다? 그건 아니죠. 양산이 들어가는 게 2041년부터 초도 제품. 앞으로 15년, 2025년 말이니까 15년이 더 기다려야만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는 그때 등장한다. 전투에 배치할 수 있는 생산에서 공개적인 프로젝트의 그 기간을 공개하는 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군의 120대의 블록 1, 2 정확히 4.5세대 이상은 봐야 되니까 뭐 4.9세대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이게 블록 3가 의미가 상당히 크니까 그때는 뭐 다른 어떤 뭐 에어쇼에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공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전투기 KF-10 전투기의 외형은 크게 아주 이렇게 눈에 띄게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제 스텔스 외형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바뀌는 거죠. 내부 무장창도 들어오게 돼요. 엔진도 새 엔진, 새로운 그 발전용 엔진을 달아야 되고 추력이 강해지는 내부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 가서 새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당장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를 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그냥 그림, 모형 이런 걸로 설명 이런 걸로 접할 수 있는 거고 국내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작년 24년도만 해도 서로 협조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25년도 들어오고서 4월달 기준으로 신생업체에서 저희들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죠. 8월달 기준으로 주식을 뭐 상당히 높여서 팔아먹기 위해서 과장된 그 언론 플레이 두 번째는 유튜브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신생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옛날부터 82년부터 1년부터 그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엔진, 면허 생산 지금도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측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T-50 훈련기가 미국과 공동 개발했듯이 절반의 이상의 기술은 뭐 미국한테 좀 받아야 되는 일본 이제 뭐 면허 생산료뿐만 아니라 기술료도 있겠죠. 그게 첨가돼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이제 국제 공동 개발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작년에는 얘기 안 하다가 올해 이제 세미나 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국제 공동 개발을 먼저 한 다음에 2040년도 가서 순수 국산 제트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데 그거는 용도가 6세대 전투기를 위해서.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블록 3하고. 15년이 이제 걸려야만 그게 우리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국제 공동 개발 엔진, F414 계열의. 블록 3처럼 동일하게 전투기 블록 3 엔진 들어가는 거야. 같이 이게 특히 엔진이 이제 미국하고 공동 개발하는 걸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 회사하고 해야 되는 전체
블록 3 이거는 스텔스화 시키는 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긴 하겠지만은 엔진이 이제 연동돼야 되니까 또 일부 기술이 노출되는 것도 있죠. 그 전투기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미국이 다 알게 될 거고. 이렇게 순수 국산 전투기, 100%의 순수 국산 전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에 가까운 자국산이잖아요. 수출도 마음대로 하고. 물론 공산권은 이제 하면 안 되지만은 회색 국가, 그런 나라한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순수한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거는 2040년대 가서야. 그전에는 알게 모르게 등 뒤에서 미국의 컨트롤을 받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국제 공동개발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블록 3 전투기나 국산 엔진, 제트 전투기 엔진은 더 걸려야 된다, 시간이. 그 전에 무인 항공기, 무인 제트기죠. 그거는 계속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달라요, 성격이. 근데 그거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전 배치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 때나 뭐 지금 아덱스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국군의 날 때. 근데 저는 이번에 국군의 날이나 아덱스 때 기대했던 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CCA 협업 전투기가 그냥 단순하게 비행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연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남 그 공항 상공에 FA-50이나 KF-10을 같이 이렇게 비행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역시나 리스크가 있죠. 그게 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아마 빠르면은 뭐 27년도 성남 아덱스 때는 같이 이렇게 비행하는 그 무인 제트기하고 우리 전투기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7년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당장 그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걸리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양국 간에 도입을 하는 나라다 이제 판매하는 나라의 회사나. 그럼 보통 이제 뭐 전투기나 전차가 보통 빨리 우리가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2년 정도 걸리는데, 유럽은 더 이제 꼼꼼히 만들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고. 그럼 뭐 3년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근데 그 전에 뭐 협상해서 가격 결정내서 계약도 여러 단계에 맞춰서 완전한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럼 보통 5년이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방산업계 물건 만들기가. 두 번째는 우리가 1차 발주로 해서 뭐 장거리나 단거리는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숫자가 전투기 숫자에 비례해서 모자라는 게 맞죠. 근데 우리 또 국산을 항상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좀 더 저렴하고 성능 좋은, 그럼 그거는 또 중간에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KF-11에 들어간 그 미사일 숫자가 적은 거는 분명하고 2차만 지금 확정돼서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단거리 공정 미사일도 시험 발사 테스트만 들어온 거였었고, 실전 배치는 전투기가 나올 때 맞춰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들어와요.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거는 더미탄도 있었고, 발사 못하는 더미탄이 있었고, 또 사격했던 거는 단순 사격이죠. 이건 이제 일종의 훈련탄 형식으로 시커가 이제 활성화된 게 아닌 엔진만 이제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형식의 쫙 나가는. 그래서 실제 실탄은 이제 내년 9월달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하는 걸 제가 확인했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사야 되는데, 우리 이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합참, 연관 다 돼 있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이 돈이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할 때 지출하는 분야가 엄청 많듯이, 이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경상비해서 수많은 거를 다 나누기, 쪼개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또 더욱이 우리 국산 공정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또 R&D 비용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주무부처의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자기들이 다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라. 이거 내가 만들어줄게. 문제 없어. 뭐 이렇게 뭐 호들갑 떨어. 이게 다 된다니까? 매국노야? 왜 자꾸 외국 거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내세우면서 자기가 이제 피하는 거죠. 실제 전력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KF-11 전투기에 120대 생산하기까지 2032년이니까 그 전에 뭐 10대, 20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강릉 전투비행단 제일 먼저, 두 번째 예천 비행단인데, 공대공 임무에 나갈 때 미사일을 풀 패키지 6발로 안 담을 나갈 거예요. 짝수로 해서 뭐 2발, 4발 이런 식으로.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다른 전투기에 있거든. 스크램블 나가는, 비상 출국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선수가 F-15K, 그다음에 KF-16 업그레이드나 기존 버전. 얘가 대표 선수가 밑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세미 액티브가 아닌 완전 풀 액티브, 장거리, 자기가 다 찾아가는 미사일, 그게 암람 시리즈 같은 건데, 그런 미사일이 또 사거리가 뭐 200km가 기본이다. 150에서 200km. 그걸로 해서 격추를 라파를 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보전과 이제 지원기들, 전자전기들 동원됐지만 조합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선수가 하나인가. F-15K 있고 KF-16이 있고 F-35도 있는데, 다만 미티어 미사일이 더 도입을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산 장거리 공동 미사일 개발하는 것 순간의 공백은
F-15K나 KF-16 메꿔주면 됩니다. 근데 전제가 F-15K가 또 업그레이드 사업을 들어가요. 이제 뭐 레이더도 교체하고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4.5세대로 가기 위해서 현재는 4세대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미사일이 현재로서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인데 암람 C7이 중심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105km 사거리가 110km 공중에 이제 고도에 따라서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모자라니까 현재로서는 단점이 되니까 미국의 별도로 2트랙, 3트랙으로 미국의 RTX 레이시온사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발주를 해야 돼요. 신형 미사일, 암람의 신형 미사일. 그게 이제 C8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F-35에 별도 소량 발주가 돼서 별도 배정이 됐고 D 버전이 있습니다. 델타 버전. 그 중에서 최신형이 D3 버전. 이게 거의 200km 가까이 나와요. 사거리가. 근데 이거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주가 안 들어갔어요. F-15K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뭐 개량 버전이든 기존 버전에서. 그래서 이게 발주를 별도로 이게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그래도 미국제가 양자 비교, 미국제가 유럽제보다 조금 싸요, 조금. 그다음에 조달 시간이 미국 정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되기 때문에 약간의 우월성이 있어요. 이건 유럽제보다는 신속하게. 그런 측면에서 별도 미사일 발주를 중간에 전력 공백으로서, 그러니까 미티어는 진짜 비싸니까 다들 알려진 대로 뭐 35억 원인 것 같은 뭐 상당히 비싸니까 그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미사일을 경제적으로 좀 발주해서 전력 공백을 좀 메꾸면서 우리 순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좀 안정감 있게 어떤 전력을 보강하고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안을 낸 게 신형 암람을 우리도 미국 승인, 정부 승인 받아서 좀 소량이라도 도입해서 서로 이렇게 하자. 그게 KF-11랑 인티그레이션이 아직 안 됐지만은 F-15K에 연동시켜서 그 러시아제 폭격기라든지 뭐 중국제 폭격기가 이제 우리 동해상에 자주 나타나는데 그건 지금부터 기획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도 파키스탄 항공우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방 무기 정책 담당하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분들이 뭐 그냥 순수 애국자인 것 같은데도 이 사람들도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어떤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접하게 되면 이제 나한테 이제 속으로 쌍소리 할 수 있겠죠. 자기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방사청이나 합참에서 뭐 이렇게 은퇴하면은 뭐 업체로 가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속셈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참 복잡합니다. 이 뭐 신형 무기를 하나하나 이제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실제 전력 증강이라는 게 발빠르게 손빠르게 증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휴전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전쟁이 안 난 게 다행이지. 그 사이에 최소한의 뭐 대규모 국지 도발 전쟁이 없는 게 다행이지. 물론 이제 백령도가 이제 아니면 연평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이분들은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전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천천히 획득하고 개발하면 된다. 전쟁 날 일 없어.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